천만 영화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영화계를 지배했던 암울한 예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측은 시원하게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영화 범죄도시2가 개봉 25일 만인 지난 11일 오후 1시 50분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한 것인데요. 한국 영화로는 오스카 황금종려상의 영예를 아는 2019년 기생충 이후 3년 만의 기록입니다. 이미 누적 매출도 1,051억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총 제작비 130억 원의 8배에 달합니다. 범죄도시2는 코로나 이후 첫 1000만 관객 영화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미국 할리우드 시리즈 영화처럼 한국 영화도 시리즈가 장기간 흥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증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전 한국 영화 중 속편이 1000만 관객을 넘은 건 신과 함께 시리즈가 유일했습니다. 한편 범죄도시2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흥행 5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흥행도 넘보고 있습니다. 12일 배급사 ABO 엔터테인먼트가 온라인 시장 조사 업체 컴스코어 집계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범죄도시2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5개국에서 1,072만 달러, 약 138억을 벌어들이며 이런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범죄도시2는 미국, 캐나다, 대만, 몽골,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총 8개국에서 개봉했으며 오는 16일에는 태국, 22일에는 필리핀에서, 내달 21일엔 말레이시아에서 개봉이 예정돼 있어 이에 따라 전 세계 흥행 누적 수익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000만 관객의 영광을 얻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범죄도시2는 자칫 그 영광을 못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화들은 극장 개봉을 꺼렸습니다. 극장 개봉을 해봤자 손익분기점조차 넘기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불과 지난 5월부터 마블 시리즈의 닥터 스트레인지를 시작으로 쥬라기 월드, 브로커 등 소위 볼만한 영화들의 개봉이 이어지며 극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넷플릭스와 같은 OTT 시장이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범죄도시2도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 개봉을 할 뻔했습니다. 범죄도시2도 여느 영화들처럼 넷플릭스 판매를 검토했지만 배급사 측에서 끝까지 극장 개봉을 밀어붙여 1000만 관객의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범죄도시2의 힘든 이야기는 넷플릭스의 유혹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제작 과정부터 험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화의 배경인 베트남 촬영을 결정하고 현지 답사 캐스팅 등을 거쳐 제작진과 배우들이 현지로 건너갔는데 그게 하필 2020년 2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손석구 배우의 촬영이 이틀 남은 상황에서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철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미 쓴 제작비만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초기 당시 베트남에서는 태극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합성할 정도로 어이없는 혐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당국은 한국의 제작비 명목으로 돈은 돈대로 받아놓고 영화 관계자들을 내쫓았습니다. 이에 이상용 감독은 멘탈이 흔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영화가 중단되고 촬영이 무기한 지연되면서 초조함은 더해졌습니다. 제작 취소 얘기까지 돌았습니다. 결국 일부 장면은 베트남인 것처럼 꾸며 한국에서 촬영하고 베트남 배경이 꼭 필요한 장면은 배우들의 국내 촬영분과 현지 배경 인서트 촬영을 합성해 만들었습니다. 도입부 납치 장면은 원래 베트남 소재 호텔 앞이었는데 국내 갈대밭에서 촬영한 뒤 베트남 배경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더딥힌 것입니다. 이 감독은 이러한 핸디캡이 나중에는 장점으로 작용해 속도 빠른 이야기 전개에 도움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빠른 호흡으로 장면을 이어붙여 관객들이 인물 중심의 드라마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화가 흥행에 성공했기에 지난 힘든 과정을 웃으며 회상할 수 있게 됐지만 애초에 베트남이 단 며칠만 촬영을 허가해줬다면 겪지 않았어도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촬영을 접게 만들고 현재 범죄도시2가 글로벌 흥행을 눈앞에 두자 베트남은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도시2의 베트남 촬영이 계속됐다면 코로나로 인한 여행 중단이 해소된 지금 엄청난 관광으로 이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던 베트남의 일방적 촬영 중단 모습이 알려지며 오히려 베트남의 이미지는 안 좋아졌습니다. 관광산업의 경제를 의지하던 베트남은 현재 국제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 상황입니다. 한때 한국인 관광객이 몰리면서 베트남의 다낭은 경기도 다낭시라는 농담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이 한국의 한 갑질이 알려지고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여파로 현재는 도시 경제가 정체기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정부는 한국의 관광객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베트남 국민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범죄도시2에서 베트남을 범죄가 많은 국가로 내보내 기분이 나쁘다.
그리고 한국이 코로나를 퍼뜨려 내쫓은 것인데 왜 베트남이 일방적으로 내쫓았다고 하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베트남에 사과해야 할 입장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트남 네티즌들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할 당시 한국 교민들이 받은 피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 교민들은 비자 문제로 상당한 피해를 받았는데요. 먼저 기존에 큰 문제 없이 연장되던 상용 비자들이 거부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베트남은 상용 비자 중개업체들이 만든 회사들의 보증으로 현지에 머무르던 관행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그동안 이 방식으로 장기 체류한 한국인들을 줄줄이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상용 비자를 취득 연장해온 한국인들의 불이익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피해는 베트남 중앙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공서 출근 인원을 절반으로 줄인 지난 7월 중순 이후 집중됐습니다. 멀쩡한 보증회사로부터 서류를 완비해 상용비자 연장 서류를 제출해도 업무를 처리할 공무원들이 출근을 못해 행정 처리를 할 수 없다는 핑계와 함께 일괄 반송된 것입니다. 사정이 급했던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1,000에서 2,000달러 한화로 약 117만에서 235만 원의 비용을 현지인 브로커들에게 지불해 살 길을 모색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뒷돈이 들어가자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안 된다는 상용비자 연장 업무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응급책을 쓰지 않은 한국인들은 관공서가 정상화된 지난달 중순 관련 서류를 재접수했습니다. 그러나 귀책 사유가 관해 있기에 당연히 추가 처리될 것이라 믿었던 이들 앞으로 400만 동 약 20만 원의 거주 기한 초과 벌금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사실상 벌금을 내고 베트남을 떠나라는 통지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의 한국 교민들이 당시 베트남 당국의 갑질을 못 참고 베트남에서의 생업을 모두 포기하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교민들의 말에 의하면 한국으로 가는 길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상용비자 오버스테이 벌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던 교민 다수가 출국 과정에서 애를 먹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베트남 당국의 갑질을 당해본 후쯤인 교민 B씨 역시 포기하는 게 빠르다고 조언했습니다. A씨와 마찬가지로 오버스테이 벌금이 부과된 B씨는 지난 8월 중순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벌금을 내고 출국하겠다는 B씨를 불러 사유를 집중 조사한 데 이어 최초 입국 허가서와 출국 비행기표 예약증 등 추가 서류까지 요구했습니다. 그는 5일 뒤 서류 제출과 벌금 납부가 완료됐는데도 담당자가 나를 앞에 두고 침묵만 지키더라며 그제서야 돈 달라는 소리구나 싶어 500만 동 약 25만 원을 찔러줬더니 출국 비자가 바로 나왔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교민들을 상대로 반복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한국 교민들은 당시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거의 눈뜨고 코 베이는 일이 매일 반복됐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베트남의 만행이 알려지자 한국을 비롯한 해외 네티즌들은 범죄도시2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주장에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인들은 혐한을 하는 것도 모자라 한국산을 불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삼성에 엄청난 경제 의존을 하면서 그게 말이 되냐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인들은 말과 행동이 180도 다른데요. 혐한을 하면서 현재 베트남에서는 한국어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전국 60여 개 대학이 학과별 대입 예비고사 합격 커트라인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명문 국립하노이 대학교 한국어학과의 합격 커트라인은 40점 만점에 35.38점으로 25개 학과 중 최고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범죄도시2 일화로 안 좋아진 이미지를 회복시켜 관광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6월 9일 여의도 콘레드 호텔에서 베트남 기업들이 모여 베트남의 재발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응우엔 부뚱 주한 베트남 대사는 코로나19 이전처럼 한국인 관광객이 베트남을 방문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주한 베트남 대사관은 양국가 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베트남은 올해 10월부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노선을 회복하고 2025년까지 노선을 68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부터 불거진 베트남의 만행에 이어 범죄도시2 촬영 일화까지 알려져 과연 베트남 관광 수요가 코로나 이전처럼 회복될지는 의문입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